직렬과 병렬 방식을 동시에 연결하는 전기선 구조는 반도체에서 아무리 작게 들어가든 크게 들어가든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특히 모터 수형 구조에 있어서 직렬과 병렬 방식을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속도를 변속기가 없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드론과 드론 비행체라든지 드론과 모든 비행체 또는 모터포트와 모든 기계, 산업적인 기계 부분에 있어서 직렬과 병렬 방식을 현재 나온 모든 어떤 직렬 배치, 현재 나오는 과학 세계에서 가르치는 직렬과 병렬 방식은 수용 구조가 전기선이 똑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기선이 만약에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1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아무리 그 배터리가 많이 공급이 된다 할지라도 100밖에 안 들어오는, 근데 거기 일종의 과학적인 사기라 그랬죠. 왜 이렇게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전력이 100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두 개에서 들어오면 200이 되고 세 개에서 들어오면 300이 돼야지, 네 개 들어오면 400이 돼야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사기를 제가 밝혀내면서 직렬과 병렬 방식을 쓸 때 수용 구조를 넓히면 된다고. 그 도로가 좁으니까 이렇게 수용을 못 하는 거라고, 전기선에 있어서 전기를. 그래서 수용 구조를 현재 똑같은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려갖고 수용하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가 또 이거는 펄스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정적인 펄스라고 하면은, 동적인 펄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펄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모터에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모터에도 보다 그 전력을 견딜 수 있도록 작은 실타래처럼 모터를 절대 하지 않고요. 탑니다. 그래서 굵은 구리선으로서 일단 전기를 합니다. 모터 자체를 기존의 방식인 작은 실타래 방식을 이렇게 전력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전력 견딜 수 가장 약한 그런 구리선도 이렇게 열을 견딜 수 있도록, 발열과 파워를 견딜 수 있도록 두껍게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그 두꺼운 부분이 하나는 그 두꺼운 부분이 구리선을 여러 개 감아가지고 그 중에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중간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또 다른 형태 디자인은 수백 가지입니다. 두텁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그것이 전력을 축적시키는 콘덴서, 배터리, 전봇대 역할을 해서 강하게 구동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더 강력한 방식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이것도 역시 실타래처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굵은 구리선이 들어가고 발열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그러고는 이거는 좀 더 강력한 펄스 방식이 일어나게, 펄스 방식의 전기가 구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은 통째로 하나 덩어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께가 서로 틀린 여러 겹을 들어간다는 거죠. 연구 자석을 잘라가지고, 그럼 회사 마음에 몇 겹을 하든지. 그리고 연구 자석을 제가 그 기술을 연구 자석 만들 때부터 입자 크기를 대중서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가지고 연구 자석을 가공해서 만들면 좀 더 파워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반도체 회로도 이렇게 이런 전기선 수용 구조를 갖다가 넓혀줘 가지고 모든 어떤 구동에 있어서, 전기선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변속기를 없애버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변속기를 없애버리는 구조 속에서 전기의 수용 구조만을 좀 8차선으로 넓혀서 가령 전기차가 1단이 되든 5단이 되든 5단이 이렇게 좀 더 강하게 구동을 하는 모든 전기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 구조를 넓혀놓은 이런 전선 구조, 이것은 어떤 데 쓰더라도 전원 공급기야 반도체 또는 웨어러블 어떤 데 기판 이런 방식을 쓰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금 현재 나오는 과학기술에서는 이런 방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시면 무조건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제품이든 간에 제 기술 구조를, 제가 나름대로 고안한 독특한 기술 구조를 침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술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합니다.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이 방식은 서로 어디서 이렇게 현재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8개로 쪼갠다고 합시다. 그래서 각자의 겹박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상 발열을 일으키는 것은 경고음을 내고, 그래서 이상 발열에 있어서 폭발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산소를 차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상 없이 가동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을 비상 전원선을 하나 더 가지고 전원이 단락되더라도 또 하나 비상 전원선을 하나 뭐 이렇게 평상시의 속도라면 배터리 하나에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달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상 전원선을 또 하나 더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가동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상 전원선은 그런 문제를 하나 또 있다. 그런 것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콘센트 아시죠? 집안에 있는 콘센트 꼽는 거 플러그 일반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원 공급기를 만들어서 전기 충전소에서 공급을 받으면 곧바로 하나하나 각각의 충전이 되는 빠른 충전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도 이게 이 배터리다 그러면 안에 작은 배터리 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안에 충전이 되게끔 만듭니다. 안에도 이제 안에도 전극이 이거를 이론적으로 4분의 1로 나눴다고 합시다. 4분의 1로 나누면 그것도 동일한 이런 전기 구조로서 동시에 충전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 4분의 1로 나눈 것도 또 작게도 또 4분의 1로 또 나누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빠른 충전 속도가 되겠죠. 이건 이 방식 하시면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건 반도체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반도체에도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충전하고 입력 출력을 하거나 또는 그 신호를 충전하고 입력 출력을 이렇게 4분의 1로 쪼개갖고 잘게 쪼개나가는 기술, 이것도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렇게 직렬, 병렬 방식은 아직 현재 있는 그것이 수용 구조가 전선이 하나뿐이면은 병렬 2개에서 들어 3개에서 4개에서 들어도 똑같이 100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 전선이 100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과학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이게 과학적인 사기라고. 수용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두 군데서 들어오면 어떻게 200이 돼야지 100백이라고 하면 이 배터리에서 이론적으로 들어오는 공급이 전원 공급이 그럼 2개로 늘리면 된다. 또 이거는 3개면 3개로 늘리면 된다. 4개면 4개로 늘리면 된다. 똑같은 굵기라면 로맥 4.0이라고 이해했을 때 똑같은 굵기를 많이 배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차선을 넓혀주는 거죠. 8차선으로. 이해가 가시죠? 좁아서 못 들어오니까 좁은 전력이. 전기 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8차선으로 넓혀준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이렇게 충분한 수용 구조를 가지면 이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지나치게 넓힐 필요는 없죠. 그죠? 가장 적절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전력이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틀린 두께라면 두껍게 처리해서 수용하는 이 수용 구조를 틀리게. 이게 인류 최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과학기술에서 가르치는 병렬 방식과는 전혀 틀리죠. 이것이 제가 현재 있는 과학기술에서 뭐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사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고하는 병렬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최초로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전 세계 인류 최초로 제가 고안을 해서 만드는 구조 얘기 되겠습니다. 이 방식 자체가 제가 처음으로 고안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모든 만물은 평균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있는 전선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똑같은 노멜 4.9 굵기라면 그것도 펄스 방식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나 더 강력한 방식은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여러 개를 배치함으로써 펄스 방식으로 왔다 갔다 그게 뭐 때문에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결합을 한다는 거죠. 서로 전투기 같은 데서 A사 레이더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자 하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전투기에 닿았을 때 전투기에 딱 그것이 닿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강하게 융합이 돼서 열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레이저 공격기다, EUV 장치다, 어디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구경이 틀린 레이저를 동시에 쏴가지고 금속 표면에 맞았다. 또는 EUV 장치에서는 초점 방식으로 하겠죠. 결합을. 그럼 거기서 열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레이저를 직접 시각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레이저 공격기에도 나오게 되고요. 적외선 파형도 서로 굵기가 틀린 파형이 틀린 적외선을 파형을 썼을 때 보다 멀리 갑니다.
지하 관통도 멀리 가고 그것을 혹시 강력한 열이 일어납니다. 이걸로 이제 공격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렇게 다른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전파 여러 묶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묶음과 적외선도 마찬가지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 적외선을 같이 공격을 하면 열이 강하게 발생을 한다고. 이걸로 이제 바닷물이나 각종 물을 끓이면 수소 전기를 엄청나게 많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강하게 추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레이저도 서로 구경이 틀린 것을 파형을 써가지고 우주 통신을 할 수 있어요. 또는 공격도 할 수 있고요. 레이저 같은 것도 서로 그 굵기가 틀리고 구경이 틀린 파형이 틀린 것을 쏘면은 우주 통신에 있어서도 굉장히 멀리 갑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펄스 방식, 강력한 서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레이저다 그러면 양쪽에는 똑같은 파형을 주고 가운데는 조금 굵은 파형을 줘요. 진짜 원하는 게 하는 거죠. 전력을 이쪽을 좀 더 강하게 주고 서로 간에 간섭 없이 공간을 가로지도록 하면은 양쪽에 이 두 가지 옆에 있는 것들이 부목 현상, 보좌 현상을 일으켜서 멀리 간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광통신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국 근거리 무선 통신, 근거리 무선 통신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 근거리 무선 통신에도 이런 광통신 방식을 레이저 광통신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방식을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갖다가 어디서 쓰시려고 그러신 거 보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 기술만 얘기를 하면 꼭 보면 거기 삼성에서 똑같은 것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NXP, UWB 기술에서 NXP 회사.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삼성 칩도 그렇고요. 퀄컴이 됐든 어떤 방식이든 제가 스스로 구하는 이 병렬 방식을 직렬과 병렬을 혼용하는 방식, 그리고 수용 구조를 전선의 굵기를 똑같은 거라면 여러 개로 늘려서, 또는 전선의 굵기가 틀린 거라면 그것도 여러 개로 늘려서, 그건 이제 좀 더 강력한 펄스 방식이지 비하죠. 앞에 비해서 똑같은 굵기에 비해서. 이것도 모터에도 들어가고, 이런 제가 구하는 병렬 방식을 이게 인류 최초예요. 그래서 고안한 병렬 방식은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제 기술 구조를 침범한 것입니다. 광섬유선에서도 그렇고 동축 케이블, 신호선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것은 펄스 방식으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가공 장비나 EUV 장치에서도 그렇고 레이저 광원을 사용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뭐랄까 광통신에도 이 방식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레이저 광통신에서도 숫자를 늘려 가지고 좀 더 펄스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 강력한 통신이 가능하게 하죠. 이게 이제 근거리 블루투스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의 기술 구조를 밝히지 않았는데 알까요? 제 기술이니까 그렇습니까? 제 기술이니까. 서로 프로펠러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드론 프로펠러 같은 것도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날개를 가져서 사이즈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하면은 강한 진폭, 이런 형태의 선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다 강한 진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선풍기도 위아래, 이렇게 아래 3단계가 됐든 4단계, 5단계,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동시에 위아래에서 두 군데나 세 군데 또는 네 군데 이렇게 쭉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건축물의 높이가 높일수록 그래서 동시에 아래 위 상중하를 갖다가 동시에 바람으로써 식혀주는 이런 구조를 가진 선풍기는 제 기술 구조다. 에어컨식으로 싸우면 좋겠죠. 옆으로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아래 위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상중하로 해서 두 단계로 하시든지 세 단계로 하시든지 동시에 상중하를 갖다가 방안을 전체를 갖다 선풍기로서 이렇게 식혀주는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선풍기의 모든 날개에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서로 틀린 회전축을 프로펠러를 다셨다. 드론, 비행기, 기타의 모든 잠수함, 프로펠러가 들어온 환풍기, 선풍기,
프로펠러가 들어가는 자동차 냉각 방식에 있어서 이런 방식이 들어가면 제기술 구조다. 보조 날개를 좀 이렇게 주는 거, 이것도 보조 날개를 이렇게 주는 방식. 그럼 좀 더 강력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의 회전 프로펠러도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양수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펠러가 일체형이 있고 점선 같은 데서 물건 같은 거 일체형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똑같은 프로펠러는 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시멘트 믹스하듯이, 시멘트 믹스하는 그 기계가 이렇게 스크류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 방식의 프로펠러, 일체형 프로펠러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이렇게 프로펠러식으로 이렇게 좀 더 그 물살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면을 넓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펠러는 이쪽 안쪽 면이, 이 안쪽으로 들어간 면이 좀 더 약간 더 두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한 회전이 일어납니다. 너무 두터우면 좀 무거우니까 안 되니까 약간만. 서로 파형이 틀린 전기선, 유선 전기선에 있어서든 또는 광통신이나 동축 케이블에 있어서도 서로 파형이, 서로 굵기가 틀린 것,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배치하거나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유선에 있어서는 서로 굵기가 틀린 거겠죠. 인위적으로 여러 개를 배치해 가지고 펄스 방식으로 바뀌어 놓게 한다면, 광통신에서도 그렇고 동축 케이블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신호선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신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보다 얇게 만들어서 신호선으로 사용하는 기술 구조. 그것을 현재 있는 케이블 안에 보다 머리카락보다 더 얇거나 현재 있는 그 동축 케이블보다 더 얇게 만들면 그것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수십 가닥을 만들어 넣어서 안에 넣어놓는다면 하나의 케이블 안에 수십 가닥이나 또는 여러 가닥이나 수십 가닥이 들어가는 거, 여러 가닥이나 수십 가닥이 들어가면 회사로서는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걸쳐 놓잖아요. 전봇대를 통해서 하나 지하에 이렇게 지중화시켜서 하는데 얼마나 큰 경제적인 이득입니까? 그죠? 이런 방식의 동축 케이블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신호선은 얇게, 그 다음에 전기선은 두껍게. 왜냐하면 발열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기선은, 신호선은 그렇게 발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얇을수록 신호가 광섬유처럼 신호가 빨리 중복되어서 빠르게 나간다고. 이런 구조의 동축 케이블과 신호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호선이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증폭이 되거나 펄스 방식으로 동축 케이블, 또 광섬유도 똑같아요. 하나 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죠. 일종의 동축 케이블 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서 증폭하는 구조, 또는 그것이 두 개로 감소하거나 세 개로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전기도 일반적인 전기 구리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그 전기선이나 통신선, 신호선에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전기 이런 구조를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중간에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인력으로, 이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선, 구리선 자체를 가지고